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진원도 실습을 하기 위한 좀 기초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진원도라는 게 뭔가, 그리고 진원도를 이제 측정하려다 보면 기준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터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고 왜 필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려면 측정기는 어떻게 조작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측정 실습을 할 때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그 측정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진원도가 뭔가 한번 볼게요. 형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그림을 벌써 몇 번째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형체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중에서 설계 형체하고 가공 형체는, 측정 형체는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야. 그리고 가공 형체는 이게 실제로 물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두 개는 그냥 이론적인 거고. 근데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설계 형체에서 원통으로 가공을 했다. 그죠? 원통으로 가공을 한 게 아니라 원통으로 규제를 했어요. 근데 실제 가공을 한 거는 원통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오차를 가진 3차원 곡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통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원통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실제 도면하고 비교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에서는 얘를 원통이라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가공된 제품이 원통도 아닌데 자꾸 원통이라고 계산을 하면 어떡하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과장되게 그려서 이렇게 지금 모양이 생긴 거지, 실제는 이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실제 원통이라고 해도 이상이 없을 만큼 그 오차가 작아, 가공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얘는 원통이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설명한 거가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도 원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혼선이 오죠. 이것도 원통, 이것도 원통. 측정 형체야 뭐 어차피 측정 결과니까 이제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두 개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지금부터는 구분을 해서 용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진짜 원통, 설계. 가공 형체는 원통은 원통인데 원통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오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짜 원통,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원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원통이 있고 가짜 원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짜 원통이 진짜 원통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해서 이제 이 측정 결과가 나오면 이제 오차라는 것이 계산이 되는 거죠. 오차는 진짜 원통하고 가짜 원통의 차이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오늘은 이제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원, 설계 형체, 도면, 가공 형체, 실제 부품, 측정 형체, 측정값, 이것들이 각각 크기와 위치와 형상 편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원도에서는 물론 진원도라는 것 자체는 형상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위치, 크기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쳐. 진원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원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고 1학년 때 원의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정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네이버 학습용어 개념사전 여기 보면 평면이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 이렇게 나왔고 두산백과에는 평면상의 한 점에서 점 O로부터 거리 R이 같은 점의 자취 R 요게 가가 아니라 2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2차원이 되는 거죠. 한 점 O 요거는 중심좌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 R이 같은 점의 자취. 그러니까 이 R1, R2, R3 이 R이 다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위에 있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평면상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 일정한 점이죠. 이게 전부. 그 다음에 일정한 점, 중심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요 R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평면상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것이 원이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공간상의 한 점에서 이 평면을 공간으로만 바꾸면 얘는 3D가 되죠. 그러면 공간상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어떤 형체일까요? 자, 두 가지 의견이 나와서 원기둥, 구. 원기둥이니까 구일까? 구겠죠? 오케이. 얘는 구. 얘는 원. 원기둥은 또 있다 할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얘기 이거는 설계 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설계 형체야. 근데 우리가 가공하는 가공 형체 이거는 한 점에서 이 R값이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다르죠. 그러면
원의 정의에 부합이 안 돼. 그럼 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설계 목적상 이것을 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적인 원, 이 설계 형체 이거하고 가공 형체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했냐 하면은 이 설계 형체, 이 설계 형체를 진원이라고 하기로 했어. 진원. 진짜 원. 그리고 가공 형체를 가짜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공 형체를 그냥 원이라고 하기로 했어. 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 하면은 오차를 포함한 가공 형체라고 생각을 하고, 진원 하면은 설계 형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요. 진원. 이게 진원이야, 이거. 설계 형체. 요거. 요게 진원이에요. 근데 실제 가공한 거는 요거죠, 요거. 요게 가공 형체. 요거를 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진원 도라는 건 뭐냐? 진원하고 원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이걸 계산한 게 진원도야. 여러분들 도자는 많이 쓰죠? 어떤 걸 구분할 때, 등급을 이렇게 표현할 때, 척도 이런 거, 그 도하고 이 진원도가 같은 도야. 이게 도가. 그래서 얼마만큼 진원이냐를 나타내는 척도가 진원도다. 근데 아까 우리 원의 정의할 때 진원이 뭐였어요? R값이 전부 같은 게 진원이었죠? 그러니까 진원도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같지 않잖아요?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달라. 다 다른데 이 원의 반지름이 최대값, 최소값, 요 차이, 요거를 진원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진원도 끝난 거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진원도란 이런 거다. 요거는 도면이고요. 원의 정의에 의한 진원, 이 설계값이다. 근데 가공 형체는 오차가 포함된 원이다. 그러면 이상적인 원에서 가공 형체가 가지고 있는 원의 오차, 그 차이값이 진원도다. 그런 얘기예요. 잠깐 중요한 것은 진원이라는 것은 설계 형체, 이상적인 원의 정의에 의한 그 원이고, 그걸 진원이라고 하고, 오차가 포함된 가공 형체를 그냥 원이라고 표현한다. 요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기계 공작 시간에 선반 배웠죠? 주축이 공작물을 딱 물고 회전하면서 바이트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측 원통이 가공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센터, 요 원통 양 끝에 있는 센터에 고정을 하고 회전시키면서 연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통 연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센터가 없이 그냥 숫돌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 온통 제품이 이동하면서 가공을 하는, 이거는 센터리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외측이고, 이건 내측 원통을 가공하는 모습, 바이트로 안쪽 가공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연삭 숫돌을 이용해서 공작물도 회전을 하고 공구도 회전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서 볼 것은 내측을 측정할 때 바깥에서 척으로 이렇게 꽉 잡았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지금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작물은 고정되고 공구만 회전하면서 원을 가공하는 방법. 이건 지그 그라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회전체가 아닌 경우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통을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 진원도라는 게 왜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진원도가 필요하냐,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금방 공작기계가 척으로 공작은 물고 회전하면서 가공을 했죠. 이때 그 회전하는 주축에 어떤 결함이 생기면 진원도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가 접촉할 때 어떤 변형이 있으면 뭐 진원도가 발생한다. 아까 센터에서 작업을 할 때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척으로 꽉 잡고 내경을 가공했는데 이때 척으로 그 잡는 압력 때문에 뭐 진원도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에 진원도가 필요하냐, 뭐 끼워 맞춰만 하는 부분, 회전하는 부분, 정밀도가 필요하겠죠. 소음, 진동, 마찰, 기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진원도를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커넥팅 로드라는 거 여러분들 그 엔진 관련돼서 공부할 때 이제 나올 텐데요. 얘가 커넥팅 로드에 연결이 돼 가지고, 그죠? 엔진 쪽에 피스톤을 왕복 운동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품이고요. 복사기 롤러 또는 복사기 그 드럼, 이런 게 원형 형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종이가 나올 때 우그러진다든지, 뭐 또는 그 복사가 어디는 진하게 어디는 연하게 균일하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 있다고 그랬고요. 요건 이제 크림 디스펜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화장품 많이 쓰죠? 화장품 쓸 때 얘를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 크림이 여기로 이렇게 나와, 그죠? 그 손으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그 부품이 원형 부품이 진원도가 안 맞으면 여기서 꽉꽉 눌러가지고 이리 타고 이리 크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옆으로 세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가끔 그 불량 용기에는 이런 거 나오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런 그 진원도가 화장품에도 쓰이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베어링은 아주 원이 잘 가공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 의공학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의학에도 공학이 접목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거를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신 만들어가지고 뭐 의수, 의족 이런 거를 사용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여기 엉덩이 쪽에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잘 부드럽게 움직여야 돼요. 이 힙 조인트라는 게 이 엉덩이 부분에 이 부분이 조립이 되는 거예요. 겉에는 이제 사람 살처럼 이렇게 만들었지만 내부에는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진원도가 안 좋으면 걸어갈 때 느낌이 안 좋겠죠. 지금 몇 가지를 봤는데, 이런 것처럼 진원도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뭐 공업 또는 의공학 이런데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진원도라는 게 뭐냐? 정리를 하면 원이라는 거, 평면상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진원도라는 것은 원형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으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 정확한 원이라는 것은 R이 전부 일정한 경우였고요. 어긋남의 크기라는 것은 R max 마이너스 R 미니멈. 요게 되는 거죠. 요걸 진원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원도 공차가 주어지죠. 공차가 주어지는데 이 공차는 공차역이라는 걸로 정의를 한다. 공차역이라는 건 뭐냐면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구역. 톨러런스 존. 여러분들 뭐 세이프티 존, 스쿨 존 이런 표현 많이 듣죠? 그 존이라는 게 그 어느 에어리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역. 이 진원도도 그런 영역으로 공차를 줘요. 이건 진원도뿐만 아니고 기하공차에서는 전부 공차를 구역으로 준다. 그래서 톨러런스 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이거는 요게 가공 형체죠. 그 다음에 요게 중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심을 기준으로 이 가공 형체 표면까지 R 값을 쭉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가 가장 작고 여기가 가장 크더라. 그래서 요 사이, 요 반지름 차이, 요 F 요거를 진원도라고 우리가 표시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도면에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도면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진원도 0.03 하면은 진원도가 0.03이라는 공차역 이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톨러런스 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원이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공될 수 있어. 그러면은 요때에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에서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요 차이, 요 R값의 차이 요걸 1번이라고 그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계산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 요 차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최소값, 최대값 요 차이, 요걸 3번이라고 하면은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0.03이라는 거보다 크지만 않으면은 얘는 합격이다. 이런 의미로 공차역이라는 거를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요 차이가 0.03 R max에서 요 계산한 게 0.03 이하면은 얘는 합격이다.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얘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좌표 측정 방식으로 진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진원도 측정기라는 걸 사용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배우는데, 그럼 전반 측정 방식에서는 진원도를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그죠?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직경법, 삼전법, 반경법 이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진운도를 측정을 했어요. 직경법이라는 것은 지름차를 측정하는 방식이고, 삼전법은 V블록, 반경법은 센터 지지대, 요거 오타네요. 산타가 아니고 센터입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인데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마이크로미터 측정했죠? 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그죠? 이런 제품이 있으면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쪽, 그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지름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지름의 차이값, 지금 얘를 보면 이쪽으로 측정할 때는 지름이 이게 지름이 되고, 이쪽을 측정하면 지름이 이게 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진원도라는 게 반지름 차이 값을 진원도라고 했으니까 지름 차이 재가지고 나누기 2 하면 이게 반지름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직경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미터도 그렇고 실린더 게이지도 써봤죠. 실린더 게이지 가지고 이쪽 측정하고 저쪽 측정하고 해서 반을 움직인 그 차이값 나누기 2 하면 그게 직경법으로 측정한 진원도예요. 그래서 직경법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라 이점법이라고도 하는데, 한 단면의 지름을 여러 방향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최대값과 최소값 이거를 둘로 나눈 거예요. 이게 진원도다. 현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쓰이는 방법이고, 가공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지름 측정하면서 동시에 진원도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쓰이기는 하는데, 문제점이 이제 등경외원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요거는 얘가 판단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등경외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등경외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형상의 요철이 있는데, 이 요철이 짝수로 가공이 된 거는 직경법으로 진원도가 계산이 되는데, 홀수로 가공이 되는 거는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홀수로 나오는 요 요철, 요거를 등경외원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V블록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게 V블록 위에다 올려놓고 이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얘를 접촉해서 회전을 시키면 요게 움직이면서 다이얼 게이지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요 다이얼 게이지 움직인 양, 이게 만약에 세 칸이 움직였다. 근데 한 칸이 0.01mm 짜리였다. 그러면은 얘는 전체 움직인 양이 0.03이 되죠. 요 0.03 전체 움직인 요 양을 FIM이라고 그래요. Full Indicator Movement, 요 약자거든요. 그러면 진원도는 요 움직인 양에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진원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FIM이라는 용어는 규격에서 즉 공식으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Y14.5. 근데 이거 옛날에 TIR이라고도 부르고 FIR이라고도 불렀어요. Total Indicator Reading, Full Indicator Reading, 이런 용어로 써있는데, 지금은 Full Indicator Movement 해서 FIM이라는 용어로 쓰인다. 삼전법은 이런 거다. V블록하고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FIM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것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제 이 V블록이 각도가 같다 하더라도 얘가 회전할 때 이 중심 센터의 높이차하고 이 실제 다이얼 게이지가 표현하는 값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도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센터 고정하고 연삭하는 거 봤죠? 똑같이 센터에다가 지지를 하고 이 공작물을 회전시켜서 그때 이 다이얼 게이지의 움직임 FIM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FIM이라는 게 반지름 차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센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나누기 1을 하지 않고 FIM 자체가 그냥 진운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다. 반경법은 양 센터 사이에 이제 공작물을 넣고 측정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이론에 가장 근접한 현장 측정 방법이죠. 중심 평균에서 한 점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차이를 구하는 건데 이 센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원도의 정의에 일치하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계산법은 FIM.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는 센터 지지대하고 이 부품, 센터 지지대가 정확하게 가공됐냐, 부품이 처지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다. 지금 요게 반경법의 문제점이죠. 뭐 센터가 서로 안 맞는다든지 센터의 각도가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부품하고 정확하게 접촉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부품이 좀 길면 이렇게 처지잖아요. 처지면은 여기서 이 다이얼레이가 움직이는 양이 진운도 뿐만 아니고 이 휘어진 거가 회전할 때 오차가 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진운도보다는 얘는 흔들림을 측정을 하는 거다. 그런데 센터를 고정하고 가공을 한 거하고 반경법하고가 이론이 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가장 정밀한 측정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만 측정 방식에서는 직경법, 삼전법, 반경법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주로 진원도를 측정을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경회원이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등경회원은 뭐냐 하면 그냥 말 그대로예요. 지름은 같은데 원이 왜곡된 형상이다. 그죠? 여러 단면의 지름을 측정했을 때 지름은 모두 동일해. 그렇지만 실제로는 진원 형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아까 우리 그 볼 때 척으로 고정하고 내측을 가공을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연동척. 그 다음에 센트리스 현상이라는 거 있었죠. 그냥 원통이 수둘 사이로 지나가면서 가공되는 거. 그런 가공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이거는 지름이 차이가 실제 여기서 동일하게 나온 요 지름하고 조립이 가능한 지름하고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오타네요. 내경, 외경에 따라서 조립할 때 간섭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척으로 공략을 꽉 물었어요. 이 세 군데. 힘이 가해지겠죠?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얘는 이제 내경을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 안쪽을. 조가 딱 물고 있으니까 여기 국부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탄성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주 동그랗게 진원으로 가공을 했어. 그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공이 끝났으니까 척에서 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작물에 가해졌던 압력이 해제가 되면서 국부적으로 그 탄성 변형이 일어났던 것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가공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등경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100%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어느 방향으로 재든 지름이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원이겠지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봤을 때 진원 아니죠. 이게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얘는 지금 D1, D2, D3 이게 전부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10.00이라고 측정이 됐으면 이게 만약에 구멍이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서 10.00짜리 축을 조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립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실제 조립이 되려면 이런 지름을 가진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조립이 되려면 더 작아야 된다. 이건 내측이고요. 외측을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외측 제품이었다면 외측 지름이 10이었다 그러면 이 10에 해당하는 링게이지를 조립했을 때 조립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얘가 간섭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는 이만한 지름이 있어야 조립된다. 근데 문제는 마이크로메타로 측정할 때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진원도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측정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등경회원하고 지름하고 같기 때문에 자를 올려놓게 굴려봐도 아주 스무스하게 얘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치수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얘가 마이크로메터로 측정했을 때는 25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 조립을 하려다 보니까 내측은 21.1mm 밖에 안 들어가고 외측은 28.9가 있어야 조립이 된다. 이런 걸 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진원도가 왜 필요한가? 진원도라는 게 정의가 뭔가? 이제까지는 진원도를 어떻게 측정해 왔는가? 그 다음에 진원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통이라는 걸 가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등경외원이라는 것이 그 척 작업할 때 또는 센트리스 현상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고 또 조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